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 같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탄핵 상황에서의 탄핵 세력. 이 말 듣고 바로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겨냥한 거죠?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이라든지 또 아마 역선택을 한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지금 오히려 이런 개혁 보수를 사칭하면서 지금 그 탄핵 전야로 몰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문제다. 대통령을 지금 도와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하는 게 정도다. 이런 예. 이제 경고를 하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랬답니다. 그래도 유승민이 옳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그 답변을 했다 그러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안 해본 거 없잖아요. 경남지사도 해보고 또 뭐 원내대표, 당대표 2번이나 했나? 예. 아무튼 그런데 왜 대구시장으로 지금 갔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대권이거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물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이겠지만 그렇다 그래 가지고 무슨 국민을 개돼지로 보느냐 해가면서 굉장히 강한 용어를 쓰는 예. 거는 사실 그 보수 정권이 좀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듣기에는 거북한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느냐? 이거 정치인들이 이렇게 할 때는 물론 국가를 위한 이 사회를 위한 숭고한 마음도 있겠지만 항상 그 정치적 복선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노련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타겟층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결국은 뭐 당권이든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 지지층 외에도 중도라든지 또는 무당층을 그 포괄해서 이 지지층을 확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그 대선 경선에서 굉장히 아픈 경험을 해봤잖아요. 내가 그 여론으로는 앞서 있었는데 당심에서 졌다. 그래서 대구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 대선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추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선 후보가 될 때. 예. 근데 이제 결국은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우뚝 서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결국은 현직 대통령과 어느 정도 협조하는 그런 그 보폭을 맞춤으로써 예를 든다면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이인재 그 당시의 후보가 굉장히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무현 후보로 바뀌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타겟으로 하는 지금 그 층이 다른 예. 거죠. 그렇게 보여요. 네. 김준일 전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눈은 그러니까 몸은 이제 대구에 있는데 네. 이 마음은 이 여의도나 용산에 가 있다. 2027년에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건데 지금까지 페이스북에 올린 거에도 대구 얘기도 가끔 올리는데 기사화가 잘 안 됩니다. 일단은 이 전국에 대한 얘기가 올리면 바로 기사화가 돼요. 근데 일관성이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일관성은 뭐냐면은 본인의 정적 견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랑 정진석 의원이랑 예전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가지고 갈등이 붙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둘 다 잘못했다. 둘 다 견제해야 되거든요. 예.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30 표심을 가지고 이를테면 경쟁 관계에 있고 뭐 정진석 의원도 중진 의원이니까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대표 뭐 여론조사에 어떤 데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낮지만은 전체 여론조사는 높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어려울 때는 입을 다무는 것도 돕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예. 근데 며칠 전에는 진실함만이 진짜 중요하다.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게 일종의 내로남불 아닙니까? 본인이 얘기하면은 그거는 충언이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다 해당 행위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일관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속 응원하시려면은 끝까지 응원하시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모습은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대선 지나고 뭐 좀 지쳤다, 이제 정치하는 것도 지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전해졌었는데 지금 보면 당권 노리는 건가요? 아니면 신당도 생각하는 건가요?
당권은 노릴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그 대선이 끝나면은 지쳐서 한 몇 년은 쉬다 나오는데 요새는 회복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빨리빨리 등장해가지고 막 예. 보선에서 의원 돼가지고 당대표까지 올라간 사람도 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여론조사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거고 오늘의 또 그 가처분 결론이 어떻게 날지 요 전국이 지금 굉장히 그 요동치는 상황에서 당대표 승산이 있다 그러면 나갈 거고요. 또 그 소위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픈 경험은 있지만 예. 또 신당을 창당하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 비용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자신의 입지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도 신당 창당은 생각도 안 해보고 있다 그러지만은 그때 가서 신당 창당이 훨씬 정치적으로 이게 유익하다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과 손잡을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네. 제가 아까 정호김 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궁금해진 건데 정치인들한테 국가를 위한 숭고한 마음도 있고 이제 자기 계산도 있고 그런데 가까이서 보신 분이니까 또 정치 직접 하셨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기 네.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해가 곧 국가를 위한 숭고한 마음이라고 자기 체면을 계속 걸다가 나중엔 착각하는 그래서 확증 편향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 생각으로 들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원래 정치라는 영역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영역이 아니라 권력을 탐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그걸 어떻게 세일즈를 하냐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 옳다 나쁘다 가치의 문제로 따질 일이 아니라 정치라는 데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예.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근데 알지 않을까요, 그걸? 그렇죠.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기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네.